말이 많았지만 정리해보면 결국 시장과 주가는 매수와 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각종 경기 지표나 이슈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력들이 정한 포지션에 따라 코에 걸릴지 귀에 걸릴지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12월 이유 없이 무의미한 하락을 보인 후 이번 주는 수요일 졸출 고용보고서부터 다양한 주요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 주목할 만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목요일까지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게 나오자 시장은 정말 전저점을 이탈하는 듯 싶었고, 이런 추세라면 금요일 발표될 실업률 수치 또한 안 좋게 나올 수 있겠다고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업률 수치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미국의 완전 고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은 실업률과 같이 발표된 평균 임금에 더 주목하며 주가가 급등하여 나스닥이 플러스 2.56%, S&P 500 플러스 2.28% 상승했으며 TQQQ는 7.82% 상승하여 17.6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추가 매수가 없어 보유 수량은 1288주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밤 10시 30분에 이번 주 마지막 남은 고용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그중 비농업 고용지수는 목요일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 변화를 통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시장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았고, 시장은 실업률과 평균 시간당 임금을 주목했습니다. 그중 실업률은 예상치인 3.7%와 지난달 수치인 3.6%를 하회하는 3.5%로 발표되어 또 한 번 최저 실업률이 나왔으며 미국의 완전 고용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체로 충분히 큰 악재라고 생각하나 시장은 실업률이 아닌 시간당 평균 임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예측치인 5.0%와 지난달 수치인 4.8%를 하회하는 4.6%로 발표되며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실업률이 줄어들며 완전 고용이 나오는 동시에 임금 상승도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는 경기 영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생각하며 주가는 크게 상승했고,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금요일 정부 보고서에서 강력한 고용과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임금 상승의 둔화와 맞물린 것으로 나타난 후 연준이 광범위한 실직 없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일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12월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정책 이반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애초에 실업률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고용시장 완화를 통해 서비스업 임금을 낮춰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함이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굳이 실업률이 안 올라가도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도대체 시장이 언제부터 평균 임금에 주목했나요? 시장은 항상 평균 임금은 잘 신경 안 쓰고 실업률에 더 큰 주목을 했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평균 임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평균 임금이 예상치보다 크게 나오면 상당한 악재로 주가는 폭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임금 상승폭이 크게 증가했던 지난 12월 2일에 주가는 과연 폭락했을까요? 그 당시 나스닥은 강한 고용시장과 큰 폭의 임금 상승에도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부하 수준으로 마감했었습니다. 평균 임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분명 폭락했어야 했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는 실업률이 3.7%냐 3.5%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평균 임금이 5.0%냐 4.6%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결국은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한 채 온갖 지표를 찾고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식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악재에도 주가가 오르고 목요일 최악의 고용지표에도 시장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작았던 것을 통해 이미 12월부터 지속된 매도세가 거의 끝나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금요일 실업률이 최저치로 발표됐음에도 주가가 오른 이유는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하회하여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안팎이 완화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고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이 없어지고 싼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 오른 것 뿐입니다.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강조한 것처럼 주가는 결국 지표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요일 고용지표 이외에도 밤 12시에 ISM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비제조업이라 하면 보통 서비스업을 나타냅니다. 서비스업 고용이 지난 51.5보다 하락한 49.8로 발표됐으며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인 55와 지난달 수치인 56.5를 크게 하회하는 49.6으로 발표돼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 인플레이션 압박은 완화시켰다고 봅니다. 여러 경기지표 발표 이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지속됐습니다. 우선 연준의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임금 상승이 줄어드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다양한 징후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아 안심할 순 없다는 뻔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며 12월 고용 상황 보고서는 내 전망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라며 기준금리가 5%를 넘는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우리는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해야 한다라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 말하듯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기준금리를 5에서 5.2%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연준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눌러놓으려고 블러핑하고 있지만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더 이상 시장을 눌러놓긴 힘들어 보입니다. 금요일 주요 외신을 보면 원자재 가격 하락을 다룬 기사들도 많이 보도되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비료 가격은 가스 비용과 농부 수요가 모두 감소함에 따라 2022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미 비료 관련 지수인 금요일 4% 하락한 톤당 672달러로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료 가격 이외에도 상품연구원에 따르면 상품의 기준 가격인 중서부 대형 계란은 금요일 4.6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2월 5.4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단순히 기사를 읽고 원자재 가격도 꺾이는구나, 인플레이션도 잡히겠다라고 좋아하며 단순하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미 예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었으나 좀처럼 시장은 이 부분을 조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갑자기 평소에 관심도 없던 평균 임금을 조명하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에 관한 기사를 대단한 호재인 양 대거 보도하는 것은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12월부터 쌓아왔던 공매도를 청산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이제 바닥이 나왔나? 하며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몰빵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 포지션을 변경하여 온갖 악재를 쏟아내며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떨어지며 완전 고용을 보임과 동시에 임금 상승폭도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시장에 가득해지자 10년물 채권 금리는 크게 하락해 3.5% 근처까지 내려왔으며 최종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하향 전망하는 참여자들이 급증하자 2년물 금리도 크게 하락해 4.2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세계 경제가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지표 하나에 따라
크게 변할 만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만은 이렇게 변덕스럽게 투자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미국 달러 지수도 최근 올랐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다시 103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슈를 정리하면서부터 이미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말이 많았지만 정리해보면 결국 시장과 주가는 매수와 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각종 경기지표나 이슈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력들이 정한 포지션에 따라 코에 걸릴지 귀에 걸릴지 휘둘려선 안 됩니다. 어제도 강조했듯 연준이 억지스럽게 주가를 눌러놓으려 하고 월가 세력들이 이를 이용해 빅테크를 공매도 치며 주가를 끌어내릴 때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과 지수의 펀더멘탈과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마무리됐고 변동성을 보이며 시장을 흔들어 놓은 끝에 세력들은 숏포지션을 생산하며 단기적으로 상방 포지션을 잡은 듯 합니다. 아마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듯 하고 이번 주 CPI마저 좋게 나온다면 월말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까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월가 세력들의 의도와 그에 따라 크게 유동치는 개인들의 심리는 더욱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가치와 별개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하고 급하게 오르면 추격 매수하지 않고 즐기면 될 뿐입니다. 온갖 지표에 의미 부여하고 전문가, 유튜버 얘기에 휘둘리며 복잡하고 어렵게 투자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 주식 외에 소중한 일상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